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몇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15번째 시간 조건문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그 in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in은 영어로는 어디 어디 안에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아직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자, 파이썬에서는 어레이 형태를 리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괄호를 치고 그 안쪽에다 제가 다음과 같이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 2, 3이라고 하는 어레이, 즉 리스트에 해당되는 변수가 있고 이 안에 나는 4가 있는지 3이 있는 4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4가 있는지 없는지.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리스트의 변수가 4라고 하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in.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4라고 하는 값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이 27일이죠. 2020년 07, 20. 27일이구나. 27일. 자, 그래서 제가 str 데이터라고 하는 어레이 형태. 어레이 형태면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 2, 3, 4라고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 변수에 5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if라고 놓고 5라고 한 숫자가 있니? 어디에? 리스트라고 한 데이터에. 자, 있는 게 참이라면 프린트 해놓고 뭐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else 없으면 없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5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이 찍혀서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 2니까 자,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5라고 집어넣으면 자,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in이라고 하는 게 제공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타겟이 되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일일이 다 순회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전통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C 언어에 대한 문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rray라고 하는 데이터의 변수에 다음과 같은 값이 들어있는 array가 있을 때 타겟이 되는 값을 여기서 받고 순회를 하면서 배열에 해당되는 순회를 하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in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어레이를 순회하면서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하셔도 무관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거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값을 넣을 건데 두 칸씩 띄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리스트의 데이터들은 뭐냐면 1이 들어가고 1에서 두 칸 띄니까 3이 들어가고 두 칸 띄니까 5가 들어가고 두 칸 띄니까 7이 들어가고 두 칸 띄니까 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의 변수는 13579라고 하는 엘리먼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거기서 내가 타겟이 되는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이 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exist라고 하는 문자열을 찍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은 not exist라고 하는 문자열을 찍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어떤 이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 변수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객체. 자, 제가 아직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객체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말씀드려보면 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면은 자, a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a는 변수의 이름이며 3이라는 정수형 객체가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a는 3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3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의 어떤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0x129라고 하는 주소값을 a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a는 객체가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C 언어를 좀 하셨으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3이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의 위치 값을 a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코드를 좀 만들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냐면 자, 하나씩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variable 바01 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 x 데이터 10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y 데이터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제 10이라고 하는 값을 담고 있을 테고 자, y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10이라는 값을 담고 있겠죠. 근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자, 10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메모리에 있는 어떤 위치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0x123이라고 하는 위치에. 그러면 x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이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y 데이터도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x하고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is라고 하는 함수예요. is.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플래그라고 한 다음에 x 데이터는 is y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한번 해보면 자, 얘는 true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나요? true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하고 갖고 있는 값이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값을 가리키고 있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으면 true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고 있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게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는 3이라고 선언을 하고 B는 3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A는 동일하게 3이라고 하는 어떤 메모리의 위치에 있는 값을 가리키게 될 거고 B도 동일한 값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is B는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rue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레퍼런스 카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좀 제가 코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직 제가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import sy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z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10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sys하고 도트 연산자 친 다음에 get reference count하고 여기다가 10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도 넣어볼 거고요. 제가 여기다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18, 19, 20이라고 하는 값이 쭉 나오죠. 자,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10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어느 메모리 위치에 제가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하나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Z 데이터는 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얘가 들어가 있는 어느 주소값을. 그러면 get 얻겠다, 레퍼런스 카운트를 얻겠다. 자, 10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에 대한 개수를 세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19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한 번 더 레퍼런스 카운트를 했을 때 y데이터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20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내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왜 18부터 시작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코드 중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걔까지 카운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10을 가리키고 있는 순간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y 데이터 해놓고 자, 여기다가 제가 10이 아니라 11이라고 해보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감소되겠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빠진 게 보이죠? 되셨나요? 레퍼런스 카운트가 여기까지는 값이 쭉 증가되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y 데이터가 10이 아니라 11로 바꿔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감소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의미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이썬이 절차지향 언어하고 차이점이 되는 게 이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다른 책들을 한번 반드시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고 제가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